네, 반갑습니다. 오늘 4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끝 시간입니다. 이 끝 시간임에도 이면서도 아주 유익한, 유용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3강에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지, 기계,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정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전 시간에 1종, 2종, 3종에 대한 이론 수업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아파트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주택에 아마도 일반 주택에서는 이게 법조항으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 진 공동주택에서는 의무화를 해놓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꼭 뭐 법조항으로 또 나름의 어떤 별도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다만 없는 곳은 이게 뭐 위법이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절대 어떤 특정 회사 브랜드라든가 특정 회사 제품에 대해서 좋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는 소개라는 것을 먼저 양해를 얻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또 똑같은 제품도 다양한 기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 어느 특정한 우리가 지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보시는 게 바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전열 교환 장치라고 합니다. 전열 교환 장치, 또 혹은 강제 배기 장치.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또 처음 보신 분, 이미 입주해서 10년, 20년 사시면서도 나 저런 거 처음 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지금 슬그머니 일어나셔갖고 발코니나 세탁실 쪽으로 가보시면 천정에 이렇게 한 600에 600 혹은 400에 400 전공구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열어보면, 아마 육안으로 안 보면 열어보면 그 천정에 이런 모양이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대신 모양은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파트의 평수에 따라서 대중소가 또 나눠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환기하는 풍량 수가 다르기 때문에 장비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뭐 일부는 최근에는 나오는 게 2평, 우리가 얘기하는 2평 에어컨처럼 나온 것도 있습니다. 벽을 뚫어서 외기 공기를 들어오고 또 내부에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전열 교환 장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저게 왜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문제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나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특정한 아파트 이름을 대는 게 참 방송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 아는 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 도곡동에 가면 타워 팰리스라는 우리 뭐 아파트라고 봐야 되나요? 초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건물을 질 때 여러분, 자, 고층에서는 만약에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환기를 할까요? 문을 열어놓으면 될까요? 창문 열면 환기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초고층에서는 만약에 창문을 열게 되면, 여러분들 전에 부산에서 큰 해운대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건물, 황금색으로 됐던 건물이 순식간에 이 화마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현상이 바로 연돌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건물 벽을 타고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전파가 되는, 이게 이제 연돌 현상이라고, 이제 연돌이라는 것은 하나의 굴뚝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현상처럼 초고층 아파트에서도 문을 열게 되면 외부, 하부의 자동차라든가 도로에서 먼지, 그런 유해 가스들이 그 벽을 타고 오히려 대기 중에 있는 먼지들이 실내로 들어옵니다. 때문에 환기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환기 안 시키고 그러면 그런 초고층 빌딩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바로 강제 환기 장치, 강제 배기 장치라고 해서, 문은 닫아놔도 이런 장치를 설치를 해서 내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필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필터가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오염된 공기는 필터를 거쳐서 실내로 들어오고, 또 실내에 이제 기존에 있던 공기들은 강제로 저 팬이 들어 있습니다. 저 안에 강제로 배출해 주는
요게 이제 전열 교환기, 그러니까 강제 배기 장치인데, 자, 전열 교환기는 또 뭔 말일까요? 전열, 열을 전달을 해서 회수를 한다라는 장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겨울에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겨울에는 집에 다 난방을 합니다. 그죠? 또 여름에는 냉방을 하겠죠? 근데 환기를 시킨다고 이 미세먼지만 우리가 실내 공기질만 관리한다고 그대로 빼버리면 그 난방이 됐을 때 또 혹은 우리가 냉방이 된 것을 그대로 배출이 되게 되면 에너지에 굉장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에 문제가 되고 그거는 난방비, 전기료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그 내부에 전열 교환 소자, 열 전달할 수 있는 아마 여러분들 그 뜯어보시면 삼각형 모양, 마른 목골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쪽으로는 이 실내 공기, 그러니까 외부 공기가 실내로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그렇게 열 교차가 되면서 에너지를 세이브 시키는 이게 이제 전열 교환기라고 해서 전열 교환 소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명명은 전열 교환 장치 혹은 강제로 배기를 시킨다 해서 강제 배기 장치 이러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장비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보신 분들도 뭐냐면 좀 일례로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많은 수돗물을 씁니다. 싱크대에서 수돗물을 쓸 때 모 회사에서 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 관리는 뭐냐면 필터, 우리가 카트리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줍니다. 그죠? 만약에 그 교체를 안 하게 되면 그대로 물론 정수된 물이기는 하나 수돗물을 그대로 먹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다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필터를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교체를 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기는 누가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교체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바로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실내 공기의 문제점 그리고 외부 공기 우리가 연구 결과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부 공기 그러니까 외부의 미세먼지가 심한 날 내부도 굉장히 미세먼지 실내 공기질 수치가 나쁜 거로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틈새로 들어온다든가 사람의 몸에 붙어서 딸려 들어온다든가 이래서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된다라는 연구 수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실내 공기를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게 변한 모습, 이게 바로 이것은 사실 아파트에서 제거한 것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학교에서 뺀 겁니다. 이것은 학교 교실 천정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하얘야 됩니다. 이 프리필터, 헤파 필터. 우리가 보통 H13등급이라고 하는 게 바로 헤파 필터의 어떤 기준입니다. 99.9999의 9의 8승. 그래서 그 헤파 H13등급의 헤파 필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시커멉니다. 이 시커먼 게 물감을 들인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곰팡이입니다. 지금 이 학교뿐이 아니고 아파트에서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하고 또 점검을 하면서 놀란 것이 자, 신축 아파트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 준공을 해서 장비를 설치하고 입주하기까지 그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때 바로 이 장비를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내부에 습기가 차서 바로 곰팡이가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 모 지역에 갔을 때 거의 아파트, 그래서 전체 필터를 교체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게 지금 이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이 전열 교환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필터를 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요 실제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과 약속했던 실제 실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는 것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는
우리가 전열 교환 장치, 뭐 강제 배기 장치, 명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각인이 된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시를 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있다라는 거로만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아파트의 세탁실 상부에 거의 현재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싼 비용을 아파트 입주를 하실 때 그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없던 것들은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원리일까? 자, 오늘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바로 교육 마치고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OA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보이나 모르겠네요. OA. 자, 여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OA가 돼 있고 여기는 EA,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옆에는 뭘로 돼 있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SA 그리고 RA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 OA라는 말을 뭐 OA 사무자동화가 아닙니다. 바로 아웃에어, 그러니까 외부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호스로 연결해서 외부에서 공기가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OA입니다. OA 공기가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SA. SA는 뭐라고요? 바로 Supply A입니다. Supply A. 공기를 공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반으로 봤을 때 이쪽은 실내인데 그럼 외부 공기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그대로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필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필터가 우리가 얘기하는 H13 헤파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바로 미세먼지를 여기서 걸러줄 수 있는 이렇게 걸러주고 바로 공기가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내부에 요 마른 목골 안에 이게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열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전열 교환 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열 교환 장치 우리가 소자는 똑같은 이런 재질입니다. 이 종이 재질로 해서 열 교환을 시켜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걸러진 공기는 바로 실내로 들어가고 또 실내에 있는 오염된 공기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RA, 리턴 A입니다. 그죠? 다시 회수해서 리턴이 돼서 이 에어로 리턴이 돼서 다시 EA. EA라는 것은 exhaust A, 즉 이제 환기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은 외부로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질 때는 굳이 다른 뭐 고성능의 필터가 필요 없이 이렇게 프리 필터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 하나 보십시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헤파 필터와 프리 필터인데 요렇게 깨끗합니다. 요게 그냥 막 공장에서 나온 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그래도 많이 좀 털어서 조금 했는데 좀 깨끗해진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보세요. 시커멓죠. 이게 이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것을 교체를 해낸 겁니다. 이렇게 헤파 필터 같은 경우도 이 깨끗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프리필터도 마찬가지 헤파 필터가 이렇게 검게 돼 있는 것 이것은 거의 다 이 곰팡입니다. 이것은 뭐 몇 년이 된 게 아니고 실제 신축 아파트에서 막 입주를 하고 한 3개월도 채 안 된 아파트에서 이런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가봤더니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필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크기가 다 다릅니다. 물론 이거 전용 필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큰 거는 이 필터 사이즈도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최적의 교체 기간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프리필터 그냥 하나의 부직포 역할입니다. 그래서 큰 먼지들만 잡아갈 수 있는 이것은 프리필터는 보통 우리가 뭐 3개월에서 6개월에 교체를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이렇게 교체 이 완제품으로 사이즈만 나오면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프리필터는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이게 헤파 필터입니다. 헤파 필터는 말씀 그대로 더 촘촘한 미립자들까지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물론 요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서 그 미세먼지 대기의 외기 농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적으로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3개월, 그러니까 6개월에 이 헤파 필터를 교체를 해주면 되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내부에 열교환 소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피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1년에 교체를 한번 해주시면 쾌적한 공기를 계속 실내에서 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이제 주부님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저런 게 우리 집에 있었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분명히 환기를 하기 위한 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치하실 게 아니라 아까 물에 대해서 정수기를 고정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듯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기질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을 이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터를 계속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강연 시간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쉽죠? 예,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문형 환기 순환 장치. 저게 뭘까요? 이름 그대로 창문에 설치하는 강제 순환 장치, 순환 기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초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면서 현재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전국적으로 큰 이 사업이라고 할까요? 정부에서 지급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기청정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또 최근에는 방마다 뭐 공기청정기가 한두 대씩은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 공기청정기는 밀폐된 공간, 실내 공간에서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할게요. 공기청정기를 틀을 때 창문을 열고 틀고 있나요? 닫고 틀고 있나요? 혹시나 열어놓고 틀고 계시다는 분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열어놓고 틀게 되면 외부 공기가 실내로 들어와서 계속 공기청정기는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청정기는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 기술이 또 이 센서 기술 또 IoT 기술이 발달이 돼서 미세먼지가 심하면 실내 공기 오염이 되면 자동으로 운전이 되고 또 일정 공간이 일정 시간에서 정상적이 되면 실내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중지가 되는 이렇게 IoT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최근에는 많이 보완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청정기는 말씀 그대로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이 작은 입자들을 필터에 의해서 정화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는 그런 이 입자 외에 우리가 대화할 때 나오는 CO2라든가 또 많은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VOC, 유기화합물들 그리고 각종 유해 가스들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뭐 포르말데히드 이런 어떻게 보면 VOC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걸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또한 보조용으로 충분히 그 자체의 효과는 있으나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돼서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정화장치, 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3종 환기의 연속으로 봤을 때 강제로 팬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자체 내에 공기가 공급도 되고 또 순환이 돼서 팬으로 빼주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교환 소자가 있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열 또 냉방열을 그대로 세이브 시켜줄 수 있는 열교환을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교환 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회사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회사들은 이런 열교환 소자가 없는 것들도 있고 그 없는 게 뭐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환은 되되 이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공기청정기와 환기 순환 장치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음은 공기청정기의 그 기준은 뭐 50데시벨 이하로 해서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실외에서 들어올 때 필터나 열교환 소자를 거쳐서 들어온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창문형 순환 장치고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헤파 필터가 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립자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1차 필터링이 돼서 실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는 공동주택에 천정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 이것은 2평으로 해서 창문에 그래서 이거는 꼭 신축이 아닐 때라도 기존의 건물에 환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창문에다가 갖다가 설치만 하면 되는 이 창문형 환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의 한 종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제 우리 창문형 환기 장치 제주 공장에 직접 왔습니다. 저희들하고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 시설 투어를 하고 실제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장비는 처음 보실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천정에서 설치를 하는, 미안한데 천정 쪽에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응용이 돼서 나오는 천정형 강제 순환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게 뒤에 잠깐 한번 찍어주실래요? 이게 바로 전열 교환기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6년 이후부터는 각각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서는 실내 공기질을 체크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60일 동안 직접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이미 2006년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실제 실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그래도 시간이 한 20-30년이 흘러서 현재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오늘 설명드리는 이 창문형 환기장치는 잠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이런 창문형 환기장치는 최근에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출이 되는 것들이고 이것은 외부에 그레이팅이 되어 있어서 외부 오염된 공기가 이 중간 안에 열교환 소자와 필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염 공기를 필터링을 해주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고 또 내부에 있는 오염된 공기는 다시 이 배출구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이 순환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혹시 3분 됐으면 한번 끊어지고 다시 해주시면 좋은데. 네, 지금 2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영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기존에도 비슷한 기술들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바로 우리 건물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많은 정책들, 우리가 니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건축물의 어떤 대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이런 것, 다른 제품들은 필터는 되어 있지만, 필터링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 열교환 소자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개발해서 연구하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은 보시다시피 이게 열교환 소자입니다. 이 소자가 이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는 정말 숯불 고기, 뭐 숯불 갈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이 숯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숯에서 자체적으로 연기도 발생이 되고 거기서 CO2라든가 다양한 유해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가열하면서 조리하면서 또 다양한 유해 물질들이 나오는데 현재는 이러한 물질들이 다 어떤 집중 우리가 이제 국소배기라고 합니다. 테이블마다 혹은 주방에서 그대로 닥터를 빼서 최근에는 이제 지붕 위에 이렇게 배기 처리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중국에 우리 가까운 중국에만 해도 2018년 1월 1일부터 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러한 음식점에서는 배출되는 그 배출가스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집진 장치나 정화 장치를 설치해서 대기 중에 방류하게끔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아직 법적으로 안 돼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구청에서 식당 허가, 위생 허가를 낼 때
권장 사항으로밖에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아마도 이제 지자체나 어떤 국회에서도 아마 머지않아 이제 이 어떤 강제적으로 이제 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 이미 앞서 있는 기업들 또 혹은 대형 식당들은 이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요 장비는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가로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중국 상해를 직접 갔습니다. 상해에서 대형 식당에서 가동되는 것을 직접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게도 요것은 지금 국내에서 음식점에서 나온 유증기입니다. 요 뻘 같은 그리스 같은 이게 실제 연기 속에서 채집이 된 겁니다. 요거를 이번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직접 요게 가동되는 현장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 식당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뭐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 퇴근길에 좋은 냄새고 또 어떤 식욕을 돋구겠지만 또 매일 맞는 사람에게는 지금 많은 공해로 해서 지금 구청에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생활 속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숯불구이 우리가 음식점에서 직접 직화로 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 직화구이 전문점의 현재 문제점을 직접 이건 뭐 방송에 이미 방영됐던 내용인데 참고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기에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 알고 보니 그 연기 속에 극히 작은 미세먼지가 포함돼 있어서 각종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숯불구이집, 고기 기름이 숯에 닿으면 금세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집진기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숯불구이집 굴뚝 속 먼지를 조사했습니다. 필터에 연기를 통과시켰더니 30분 만에 까맣게 변했습니다. 연기 속 미세먼지가 들러붙은 겁니다. 고기에서 떨어지는 기름이 그리고 이제 화염하고 같이 이제 연소가 됐을 때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먼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시 보건연구원 조사 결과 소내장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나왔고 다음이 닭과 돼지, 쇠고기 그리고 오리고기 순이었습니다. 이 연기를 마시면 초미세먼지가 폐 속에 들러붙습니다.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폐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초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기관지는 물론 폐 속 폐포에까지 침투해 들러붙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배출도 어렵습니다.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을 악화시킬 수 있고 탄화수소 계통의 먼지는 그 발암성이 있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폐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진기의 성능을 평가한 뒤 대형 숯불구이 집부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네, 지금부터 중국의 실제 대형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그 유증기, 어떤 냄새나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를 제거하는 그 시설의 영상을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그 영상을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제품은 한 7달에서 한 8달 정도 설치가 된 제품이고 그 내부에는 이렇게 전기 타입의 집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것은 다 이제 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점에서 나오는 그 식당에서 나오는 그 연기와 그 기름 그 가스들이 이 전기 집진 장치를 통해서 여기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합으로 요 4개는 용량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만약에 더 큰 식당이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용량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요 기름들이 모아져서 바로 이 하부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기름이 이렇게 누적이 된 겁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이 그리스처럼 완전 뻘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만약에 배출이 된다면 옥상이나 공기 중으로 습진기가 돼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대용량의 물로 정화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연구자들도 사실 그동안에 다양한 장치들을 우리가 접했습니다만 그동안의 모든 장치들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는 접근이 필터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큰 것들은 프리필터, 또 헤파 필터,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어떻게 보면 첨단 소재를 만드는 데에는 더 정밀한 작은 0.01mm, 그러니까 0.01 마이크로미터 이런 수치조차도 하나의 불량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울파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필터로 접근을 하던 것이 드디어 이제 물로서 정화를 하는 장치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일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 공장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엄청난 이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공장에 실제 설치를 해놓은 곳을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보시는 영상은 별도로 보시기로 하고,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이렇게 디지털로 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계속 보내주고 있는 미세먼지 수치, CO2라든가 VOC 수치를 이 장비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거 밑에 한번 다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외부 공기,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이건 실외용이 있고 실내용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공기들을 이렇게 포집을 합니다. 이 큰 장비에서. 이게 14,000cmh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당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흡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흡입을 하고, 요게 흡입이 된 것을 이렇게 물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대기에 다시 방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이렇게 1단계서부터 6단계까지 필터가 그냥 일반 우리가 종이로 만든 필터가 아니라 수분을 더 세부적으로 갈라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6단계를 거쳐서 정화된 공기를 바로 배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된 공기가 들어온 것을 물로 거쳐서 필터링을 거쳐서 깨끗한 공기를 대기 중에 뿌려주는 거. 자, 이것은 어디에 좋을까요? 바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즉 지하철 역사, 박물관, 혹은 버스 정류장, 또 사람이 많이 신호등, 등등 전시장, 용량이 큰 데는 현재는 공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공조기를 설치해서 팬을 설치해서 강제로 이렇게 빼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실외에 대기 오염이 심한 날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체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강당이라든가 또 체육관, 또 지자체에서는 거리에 8대를 설치를 해서 이미 어떤 그 자체 테스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 또한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어떤 브랜드가 아닌 이러한 기능의 장비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여기는 바로 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오염된 공기를 바로 정화시킬 수 있는 거. 이것은 물도 물량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5mm 정도로 해서 물이 들어가서 계속 어떤 그 스프레이 역할만 해주는 것들이고, 요건 바로 이 어린이들이 많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체육관입니다. 학교 체육관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 이것들도 대용량으로, 지금 현재 사실은 예산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체육관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데에는 그러니까 환기 시설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 있는 것이 월팬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 배기를 시키는 팬만 설치가 돼서 오염이 심한 날만 그냥 강제로 빼주는 역할.
물론 뭐 에어컨, 뭐 우리가 2평 패키지 에어컨이나 냉난방에 대한 기능들은 모두 있습니다만 공기를 정화해주는 체육관에 이러한 시설들은 많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대공간에도 이렇게 닥트를 이용을 해서 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많은 시공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 용량이 큰 거로 해서 한두 대 정도 또 혹은 크기에 따라서 한 3대 정도만 그 위치에 해놓고 센서를 거기에 대당 몇 개씩을 설치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청정기처럼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굉장히 아이들 건강에 또 그 내부에서 생활하는 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유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실제 대용량 물로 정화하는 물 정화 장치, 공기 정화 장치인데 이것은 열악한 환경에 실제 공장에 설치돼서 현재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이 영상을 만든 것인데 한번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 뒤쪽에는 그러니까 본 기술의 특징은 다른 장비들은 여러분들 계속 접하셨던 대로 집진 필터를 통해서 잡았던 거는 유지관리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만 본 것은 이렇게 소량의 15ml 정도의 소량의 물만 정기적으로 공급을 해주면 자동으로 정화가 되는 것이고 더 특이할 만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3면이죠. 3면이 전체 이렇게 디지털로 해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의 유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PM2.5가 현재 외부가 28인데 13이란 얘기는 우리 기준이 지금 현재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기준이 30 마이크로그램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아주 상태를 보시고 계시고 이런 화면은 이렇게 터치로 해서 직접 그 지역에 어떤 예를 들자면 시나 각 구 지역 지자체에서의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디지털로 IoT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어떤 효과적인 것은 이미 지자체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다시 다음 시간에 제가 기술적인 것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잠시 또 실제 실물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실제 제품을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바로 또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계속해서 실물을 보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름은 나노 방진망이라는 어떤 기술인데 사실은 아마 방진망 그게 뭔 말이죠? 여러분 방충망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말 그대로 외부에서 벌레라든가 그러니까 충이라는 게 벌레 충자를 씁니다. 그래서 벌레라든가 작은 어떤 날파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존에는 방충망을 설치를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은 PM2.5라든가 PM10 같은 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들입니다. 이런 분진들은 아까처럼 강제 배기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자연 환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문을 지금 방충망만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게 되면 외부에 그런 벌레들 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미세먼지 물론 벌레들은 잡을 수 있겠지만 그런 초미세먼지들은 그대로 실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기술이 이제 방진망, 분진 진짜의 방진망. 그러니까 분진을 실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기술이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또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일부 무자격자들 또 혹은 검증되지 않은 이런 기술들 때문에 굉장히 불신이 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실물을 저희들이 얻어왔습니다. 실물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바로 그 망입니다. 방진 망 중에 이거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는 게 있고 밋밋한 게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유용한 게 했을 때 바람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시기에는 한 겹이지만 세 겹을 압착해서 만들고 그 압착한 데에다가 여러분 정전 장치 있죠? 정전. 여기서 전기식으로 해서 정전을 쏴준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입자들도 여기에서 걸러지게끔. 그래서 이것은 70%, 80%, 또 많게는 90%까지 걸러집니다. 초미세먼지가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 걸러지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덴탈 마스크,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다들 쓰고 외부에서 쓰고 계실 텐데 덴탈 마스크와 KF94 마스크의 차이가 뭐죠? 왜 따로따로 쓰죠? 바로 어떻게 보면 더 94%를 우리가 걸러줬다는 것인데 사람이 많거나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서 KF94를 쓰기도 합니다. 그죠? 더 엄중하게 관리가 필요한 곳은.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답답하죠.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반면에. 그래서 일부는 여름철에는 또 덴탈 마스크라고 해서 또 가벼운 거를 씁니다. 그죠? 이 얇은 것을. 이거 쓰는 이유는 리스크를 또 어떻게 보면 평균의 위험률은 더 있겠으나 이 호흡에 너무 장애가 있고 답답하니까 덴탈 마스크를 쓰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90%를 잡아주는 게 있고 70%를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90%짜리는 아무래도 바람이 덜 통하겠죠. 대신 70%짜리는 미세먼지는 70%를 잡아주고 30%는 바람이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망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방충망만 교체하는 방식이 있고 요것은 우리가 특수 소형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요 기존의 요것은 바로 그냥 방충망입니다. 이 우리가 서스 제품으로 해서 망인데 이렇게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이렇게 해서 바람을 통하면서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이렇게 해서 방진망을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곳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방진망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디는 그러니까 요 방충망을 빼버리고 요것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디는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단독주택 또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맘 놓고 열어놓을 수 있도록 이런 그 방진망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미세먼지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실 것은 어쨌든 이게 여러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실험 데이터가 없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또 뭐 어린이집 등등 많은 곳에서 어떤 공공시설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방진망 기술. 이것도 우리가 미세먼지 예방을 하기 위한 생활 속에서 검토해야 될 예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사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실제 샘플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설명만 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사실은 이 외부 신호등 전주라고 하죠. 가로등이죠. 가로등에 설치를 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 미세먼지를 집진하는 이런 장치들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휴식 공간, 버스 정류장 같은데 이렇게 휴식 공간 또 이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옥상에다가 이런 이 많은 먼지들이 포집을 해서 옥상에서 필터로 포집을 해서 버려지는 장치들 또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용접 어떤 흉이라든가 이런 그 오염된 공기를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기술 뭐 공장 같은 경우는 더 큰 공장에서는 플랜트에서 대형 속스나 녹스 혹은 많은 분진들을 잡아가는 뭐 백필터 같은 대형 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는 이런 시설. 그래서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또 이 차량 내부에 어떤 그 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바이러스까지 제거해주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거를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선별을 해서 자구책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어서 이것은 뭐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예방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크게는 어떤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또 하나는 탄소 배수출을 줄일 수 있는 최근에 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입니다만, 이게 바로 건물 일체형 태양광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BIPV라는 뭐 이 건물 일체형이라고 이렇게 명명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현재 시범 사업으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원, 뭐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보시는 사진은 이미 국내에 아파트나 또 오피스 건물들 벽체에 이렇게 지별판을 설치를 한 겁니다. 기존의 태양광이 아닌 기존의 어떤 우리 그 30도로 해서 각을 만들기 위해서 지붕이라든가 발코니에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는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를 붙여서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 전기를 그 사용처에서 그대로 전기료로 세이브를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건물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로 에너지 빌딩 그러면 에너지를 최소화를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이 단열을 성능을 높인다든가, 또 혹은 자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실제 지자체 도서관에서 벽체에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초동의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가면 이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전체 벽면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도 저쪽 송파에 보시면 그 가든파이브 건물의 외벽에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이것들은 모두 전기를 자체적으로 이 전기원을 끌어내는 겁니다. 이 기존의 태양광들은 전기를 발생을 해서 한전으로 보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함으로 해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전에 있는 우리가 최근에 제로 에너지 빌딩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에 의해서 정부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에너지 제로 건물에 대해서 실제 오늘 현장 또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을 직접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우리 연구소의 연구소 소장님하고 함께해서 이 건물에 대한 소개를 실제 설치된 것을 그 건물 자체에 설치된 것을 오늘 설명하는 시간으로 우선 갖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연구소 소장님을 하신 우리 양 차장님 잠깐 보시고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이렇게. 저희 지금 현재는 무겁으로 설치해 놓은 건데요. 네. 현재 BIPV 타입들이 국내에는 벽체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붕의 한 15%, 나머지 85%가 경유에 적용되고 있는데, 경유에 적용된 타입 중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타입이 아래에 있는 G2G 타입과 저 위에 있는 G2B 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G2G 타입은 요새 이제 건물 마감재로 유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유리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위에는 이제 일반 보시는 바와 같이 판넬이라든지 이런 일반 그 콘크리트 구조물 벽체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대표적인 방식인데요. 먼저 밑에 있는 G2G 타입들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 위에 있는 것은 하프셀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일반 셀을 코팅해서 만든 타입이고요. 밑에 있는 건 완셀 모듈인데, 저희 보면은 이제 이게 창호 형태가 이게 일반 창호가 아니고요. 복층 창호입니다. 복층 창호인데 요새 이제 뭐 건물에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액티브와 패시브가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반 BIPV도 단일 유리가 3종 유리로 해서 G2G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밑에 있는 것들은 1.7kg 용량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셀 하나가 1.7kg인가요? 아니 전체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전체가 1.7kg. 예, 1.7kg 용량이고요. 이제
그런데 소장님은 연구소장님은 이제 전문 용어를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 다양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BIPV라는 요런 기술 판넬의 시스템입니다. 아마 기존에는 그 태양광 옥상이라든가 또 산이나 어떤 밭들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많은 환경 문제 또 환경 오염 문제로 해서 또 그런 태양광들이 수명은 뭐 20-30년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기간이 도래가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유리라든가 이 폐자원들을 이제 폐기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건물 일체형이다 해서 태양광 건물 일체형 그래서 이게 BIPV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는데 어쨌든 위에 지금 전체가 15개가 저기 합해서 아까 그 3kW라고 그랬나요? 예, 위에가 3kg 용량이고요. 밑에는 이제 1.7kg 용량 정도 보시면 됩니다. 1.7kW 전체. 예, 3kg 용량은 일반 가정에 설치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만 원 정도 가정에서 나올 요금이 10,000원 정도 절감돼서 9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이제 뒷면이죠. 그래서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했죠. 그러면 전기가 이게 전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요것은 물론 이 방금 말씀드렸던 요런 벽체에 들어가는 BIPV는 그 제품은 아닙니다만 요것은 이제 모델을 하나 샘플을 만든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죠. 요것은 외부의 햇빛으로 받으면 더 선명합니다만 지금 실내에 스튜디오 조명만 바꾸도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속에 있는 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집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 물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물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외벽에 혹은 발코니에 수직으로 설치를 하거나 특히 최근에 역사 건물 옥상 지붕을 보니까 그대로 그냥 지붕재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이러한 우리가 후렉시블도 있고 또 평면으로 되어 있는 이 지별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천정에 만약에 지붕에 설치를 한다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엄청난 자연 에너지, 자연 발생된 전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렸을 때는 불이 꺼지죠. 그 얘기는 이 빛을 차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불이 꺼지는 거고 이렇게 치웠을 때는 이렇게 다시 또 전기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것이지만 실제 이 건물 면적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물류 창고라든가 또 큰 플랜트 같은 데에 그 남아있는 그 벽면에 유휴면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탄소 배출 저감에도 활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론적인 거 또 그리고 실제 장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이런 관계기관이라든가 또 우리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 또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정부에서 그동안 많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 제가 점검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과 또 실제 현장을 본 결과에는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출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뭐 종량제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우리가 탄소 거래제가 생긴 것처럼 많이 발생시키는 곳에서는 그만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규정들이 되어야만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본 결과 엄청난 이 오염 배출원들이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의 또 이 한계를 벗어나서 자체 진단으로 하고 뭐 3개월에 한 번 와서 이렇게 본다라든가 이러한 제도들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많은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했을 때 서로 신뢰가 됐을 때 하나하나 고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리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거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분류가 되어 있지만
또 이 특히 4종 5종 같은 경우는 규모나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많은 생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미세먼지 방지 장치까지 설치하기에는 또 어떤 금전적,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 강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곳에서는 지금도 미세먼지 방출이 심한 곳에서는 측정망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각지대에는 더 설치를 해서 우리가 발생 전에 예방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90% 이상은 어떤 전문가나 이 점검에 또 행정적 규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많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또 때로는 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시, 도지사 또 군수 혹은 뭐 구청장 등등은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을 1년에 한 번씩 6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끔 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특히 학교도 이렇게 가보니 예전에는 지금 현재는 뭐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위생사라고 있지만 그분은 식당에 대한 어떤 위생 관리를 하시지 실제 환경에 대한 어떤 그 환경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바로 양성을 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뵐 수 있는 시간으로 하고 그동안의 강연 내용을 요 4강으로 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